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도 2회차 기출문제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앞서 잔소리 조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잔소리하죠. 여러분, 실기가 필기보다 더 쉬워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닌데요? 실기 너무 어려운데요? 왜 그럴까요? 공부 방법이 몰라서 그래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한 걸 타당도 있게 글짓기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연락하세요. 그러면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카톡으로 연락하세요. 그러면 엄마 잘 있어? 아빠 잘 있어? 점심 뭐 먹었어? 잘 써요. 근데 편지로 쓰세요. 그러면 아주 마음의 부담이 팍 와요. 편지지를 이쁜 거 사야 되고, 뭐, 하여튼 피본질적인 신경 써요. 글씨도 잘 써야 되고, 그리고 뭐, 좀 유식한 말도 써야 되고, 그래서 꼭 앞에다가 아버님, 어머님 전상서, 아버님, 어머님 뭐,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근계시야 엄동 시제에 몸은 건강하시죠. 뭐가 잘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담이 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런 거 싫어해요. 엄마 아빠 잘 지냈어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뭐 이런 걸 또 좋아한단 말이죠. 답안지 작성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부모님한테 카톡 보낸다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답안지 작성하면요. 공부하기도 쉽고 답안지 작성도 쉽고 그럼 합격이죠. 6점짜리 10개만 맞추면 합격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6점짜리 10개는 번데기 문제예요. 다 뻔해요.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뭘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인문학 문제는 꼭 서너 개 나와요. 인문학 문제는 상식적으로 소설 쓰면 돼요. 모르는 문제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냥 대충 포기하면 합격이죠. 뭘 이렇게 다 공부하려고 그래요. 자, 이번 문제도 평이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억울했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MMPI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1차 때도 많이 나왔잖아요. 맨날 이것만 나와요. 사고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났네? 건강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사내 반사회성이네요. 그럼 뭘 써야 돼요? 반사회적이겠죠. 공격적이겠죠. 반항적이겠죠. 부정적이겠죠. 이런 거 쓰면 되겠죠. 남성성, 여성성, 편집증, 강박증, 여긴 정신분열증, 경조증. 경조증은 붕 뜬 거예요. 사회적 내향성. 그럼 얘하고 얘네요. 붕 뜨고 과잉 반응이 나오고 공격적이고 이런 거죠. 충동적인 건 경조증 때문에 그래요.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또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대인관계가 피상적이다. 왜? 반사회성이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무책임하며 붕 뜨니까요. 경제적인 사람은요, 내뱉어요. 나 이번에 전국 수석할 거야. 공부도 안 하면서. 임상심 이사? 나 공부 안 해도 돼. 저 김덕기 교수 강의 보니까 뭐 대충 쓰면 될 것 같아.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죠. 책 살 필요 없어. 그냥 강의도 안 들어. 뭐 대충 쓰면 된다는데 뭐. 이게 붕 뜬 거지. 조증의 경조증이에요. 무책임하죠. 자기 세에서. 합리화의 방어기를 쓴다. 반사회성 성격장애, 양극성 장애 진단한다. 반사회성은 여기 나오고요. 경조증은 양극성 장애고. 붕 떴다가 또 내려갔다가. 안정감이 없죠. 이런 걸 왜 못 써요? 교수님, 저는 5개, 4개만 생각나요. 그럼 여기서 빼면 될 거 아니에요. 충동적인 성격과 함께 과격하다. 또 반항적인 성격과 함께 공격적이다. 이렇게 써서 2개잖아요. 이런 건 그냥 점수를 주려고 내는 거예요. 이런 걸 뭘 이렇게 자세히 외우려고 그래요. 2번 갑니다. 놀이치료. 이거 상식이에요. 놀이치료였단 말이에요. 놀이치료가 뭐예요? 여기다가 뭐 나무 조각 갖다 놓고 자 우리 치료하러 온 사람한테 놀이치료 해볼까요?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건 금쪽이.
금쪽이 할 때 나중에 인형이 나오죠. 그 인형이 나와서 여기다가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금쪽아, 너는 언제 기분이 좋았어? 한번 이 인형이 얘기하면 금쪽이가 뭐 얘기할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놀이 치료의 방법이죠. 그럼 뭐 애들한테 좋겠죠. 또 언어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겠죠. 상식이잖아요. 세 가지. 저항, 노는 거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저항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치유적 관계 형성에서 라포 형성,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치료자가 아동을 이해하고 진단하는 데 유용하다. 아동 치료에 좋다. 아동의 불안감 소고 이완화시키는 데 좋다. 정화,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심리적 외상을 극복할 수 있다. 창조적 사고, 참신한 문제 해결을, 이런 거 그냥 쭉, 이 정해진 답이 아니에요. 그냥 인문학 상식을 쓰면 돼요. 이런 걸 뭘 공부해요? 벌써 두 문제 맞췄잖아요. 3번 갑니다. 방어기제, 이거 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방어기제 의미, 방어기제라는 뭐예요? 불안을 감소시켜요. 내담자의 내면에 왜 불안한가? 그래서 불안 감소, 불안을 무의식에, 무의식이 나오게, 무의식의 불안을 감소하게,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서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의 불안을 방지하려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심리의식이나 행위를 정신분석하는 것을 방어기제라고 한다. 아니면 내담자의 무의식적 불안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기제를 의미한다. 이렇게 써도 돼요. 글자 그대로 외우는 사람은 성격 고쳐야 돼요. 방어기제,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억압, 무의식에 집어넣는 거, 억압, 이런 말로 그냥 글짓기 하고, 부인 또는 부정,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나 욕구를 무의식에서 부정. 아니야, 애인이 죽었어요. 아니야, 애인이 안 죽었어. 지금 여행을 떠난 거야. 부정하는 거죠. 합리화, 여우와 심포도 그럴듯한 구실을 갖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거. 반동형성, 자신이 갖고 있는 무의식적 소망이나 충동을 반대로 하는 거.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떠준다. 투사, 남 탓하는 거. 본인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하는 거. 이런 걸로 골랐으면 돼요. 교수님, 저는 다른 거 외우는데요. 다른 거 써도 돼요. 꼭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골라 잡아서, 보통 방어기제 나오면 5가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5가지 골라 잡아서 여러분이 선택과 집중해요. 괜히 또 20가지 잘 외우지도 못해도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격 고쳐야 돼요. 교수님이 그래서 5가지만 나온다고. 그럼 나머지 다 포기해야 자유가 오죠. 15개 포기하고 5가지만 깐니맛 똑까 깐니맛 똑까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4번 갑니다. 체계적 둔감법 3단계를 쓰고 각 단계별로 설명하셔. 이것도 너무 쉽잖아요. 체계적 둔감법 1번 근육이완하고, 두 번째 불안이계 목록을 작성해서, 그 다음에 불안이계 목록에 따른 둔감을 시킨다. 다 읽잖아요. 근육이완은 벌써 체계적 둔감법은 불안 감소 기법이에요. 내담자의 불안을 감소하기 위해서 근육이완을 한다. 지금 불안해요. 시험 날짜도 가까우고 외울 것 많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믿음 천국 불신족. 믿으면 합격이다. 자기 효능감 뿜뿜. 그래, 별것도 아니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커피 한잔 먹고 운동이나 좀 힘호흡 좀 해야지. 난 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근육이완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뭘 걱정하지? 10개, 20개 정도를 불안 이게 목록을 작성하는 거. 1번 다 외워야 한다. 2번 글자를 어떻게 외울까? 3번 합격하고 싶다. 4번 이런 거 쭉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불안이 10개, 12개, 20개 정도를 작성. 요것만 외우면 될 거 아니야. 불안이계 목록, 어쩌고 저쩌고, 이건 다 상식 아니에요. 불안이나 공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이런 건 물론이에요.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키는 유발 상황에 대한 유계 목록을 대략 요만큼만 써도 돼요. 또 이런 저는 좀 있어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키는 유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위계 목록을 대략 10개, 20개 정도를 작성한다. 아름답잖아요. 글짓기 하는 거예요. 타당도 있게. 글자 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를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이걸 써야 정답입니다. 그럼 이 시험 포기해야 돼요. 한 명도 못 붙어요. 붙어도 안 걸려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이걸 어떻게 외워요? 사법고시도 아니고. 그냥 채점자는 썼네. 그러면 합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삑사리 나는 사람이 있어요. 긴장돼 갖고 1번 불안이게 모르고 작성, 2번 근육이완, 3번 이러면 빵점이에요. 부분 접수도 앉아요. 이거는 순서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외우시고 불안이게 모르고 작성에 따른 둔감화. 뭐 낮은 순위에서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포인트가 하나예요. 낮은 순서에서 점점점 불안을 높여서 둔감화시킨다. 이 글자만 들어가면 돼요. 이 글자만. 낮은 순서에서 점점점 올려서 높은 수준을 올려서 불안을 둔감화시키는 거다. 이것만 들어가서 글짓기 하면 되는데 뭐 외울 게 뭐가 있어요? 도서관을 뭐하러 가요? 그냥 소파에 앉으면서 드라마 보면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그래 3개 근육이완 불안이게 작성 둔감화 한 잔 마시고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근육이완 근육을 이완한다. 왜? 불안 감소하려고. 두 번째 위계물록 작성하는데 10개 20개 오케이 이걸로 글짓기. 3번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로 오케이 그래서 둔감하시는 거 이걸로 글짓기 끝. 공부했잖아요. 1분이면 끝내려고 뭘 이렇게 공부해요. 공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목욕 재개하고 가방 딱 정리해서 노트필기 갖고 도서관 가서 적어요. 근육이완 훈련, 근육이완 상태의 불안 감소, 근육이완 상태의 불안 감소. 하루에 100날 외워봐요. 안 걸리지. 집단상 이것도 뭐 이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집단 상담이 뭐예요? 집단에서 상담하는 거예요. 제한점. 집단에서 상담하니까 3가지만 있겠어요? 3만 가지도 넘겠죠. 이걸 뭘 공부해요? 이번 문제도 삑사리예요. 출제자가. 공부한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요.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집단에서. 자, 집단 상담할 때 여러 명이 모이니까 제가 사실은요. 요즘 비트코인 하다가 코인이 항상 떠서 비트코인 저도 손을 대서 등록금 갖고 비트코인을 넣었는데 폭락해서 등록금을 다 날렸어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 고민스러워서. 그럼 옆에 사람이 뭐예요? 제 비트코인 날렸대. 비밀 보장의 한계가 있겠죠. 또 집단끼리 여러 명이서 얘기하니까 자, 제 얘기를 비트코인 얘기를 또 계속 그럼 진행자가 잠깐만요. 비트코인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딱 끊겠죠. 개인에 대한 관심이 미약하겠죠. 또 집단 압력의 가능성. 이런 걸 집단 압력의 가능성. 집단 상담에 집단 상담에 이렇게 외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포인트가 뭐예요? 집단 압력의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집단이 있어요. 비밀 보장의 한계. 제가 사실은 제 꿈이 가수입니다. 제가 가수를 위해서 작곡도 했고, 자, 작곡한 거는 상관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역있죠. 그러면 집단원들이 가수 하려고 그래요?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노래해! 노래해! 그럼 부담스럽죠. 마음에 밴드도 없고 준비도 안 되는데. 집단 압력이 그거예요. 그럼 집단 압력. 집단 속에서 노래해! 푸싱을 가는 거. 이해하면 끝이죠. 다 했어요. 6번 갑니다. 이것도 우리 많이 했잖아요. 백. 인지적 오류. 인지가 뭐예요? 대가리. 오류가 뭐예요? 삑사리. 누가 주장했어요? 백. 왜? 대가리가 삑사리가 났으니까 앞으로 못 가고 뒤로 가죠. 그래서 학자도 백이에요. 백의 대가리가 삑사리 난 종류예요. 한두 가지의 고립된 사건에 대해서 한두 가지예요. 한두 가지 사건으로 전체 일반화한대요. 과잉이죠. 과잉 일반화. 시가 다 써있잖아요. 과잉 일반화. 자신과 관련이 시킬 근거가 없어요. 자신과 상관없어요.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친구 둘이 얘기하는데 내가 지나가는데 때마침 둘이 대화가 끊겼어요. 니들 내 얘기했지. 나 씹었지. 나한테 문제가 있어. 이렇게 자신과 관계없는 일을 자신한테 다 자신의 문제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개인화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인간은 누구나 다 이게 있어요. 정도의 차이지. 딱 저거 내 얘기인데? 그럼 나도 대가리가 삑사리 난 거 아니야?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하려면 죽어야 돼요.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노래 있잖아. 인생은 미완성이다. 인간 자체는 완성돼가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성화된다고 하죠. 성화.
일반 사람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완전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나 다 해당돼요. 저도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나는 대가리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정확한 근거 없이 타인의 마음을 마음대로 추측한다. 이거는 이제 오랜만에 나왔어요. 이걸 독심술적 오류라고 그래요. 이거 보기가 나왔거든요. 시험 문제. 타인의 마음, 독심술, 관심법, 궁예 이거겠죠. 그럼 여기서 보기에서 찍어도 돼요. 나머지는 뻔한 거니까요. 하나의 사실만으로 전체의 의미를 해석한다.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 선택적 추상화, 선택적 추론이라고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선택 추상화. 근데 정신적 여과라는 말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골라내면 되는데 같은 의미예요. 왜 같은 의미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문맥이 안 맞는데 하여튼 뭐 학자가 만들었으니까. 정신적 여과는 좋은 말 같은데 여기다 또 붙여놨어요. 아마 정신적 여과가 부족하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공모식 강의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100% 다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강의를 왜 졌다고 해? 왜 설명을 이렇게 대충 하다 말어? 왜 깊이 있게 설명 안 해줘? 이런 분들 계세요. 왜 자보고 성격 고치라고 그래? 지가 뭔데?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댓글에다가 교수님이 뭔데 내 성격같이 고치라고 하세요? 기분 나빠요.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거를 보고 나는 강의를 못하구나. 인공모 카페 접어야지. 나 강의 포기. 미친 거죠. 이걸 선택적 추상화라고 그래요. 정신적 여과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갈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 추상화와 정신적 여과, 추론 다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고요. 하나의 사실만으로, 하나의 댓글만으로 전체를 파악해서 내 강의 포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결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거의 없거나 그 증거가 결론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어요. 위배돼요. 이거 뭐예요? 지 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애인이 나 공부하는데 애인이 카톡이 왔어요. 공부 열심히 집중하다면 못 볼 수 있죠. 근데 애인이 내 카톡을 씹어? 헤어지자는 소리구나. 이별을 통보해요. 미친 거죠. 지 맘대로 생각하죠. 자의적 해석. 이것도 하나요. 임의적 추론과 같은 의미가 자의적 해석이에요.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이게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자의적 해석은 임의적 추론이다. 선택적 추상화, 선택적 추론, 다른 말로 정신적 여과다. 이렇게 한 묶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니까 뭐 예언자적 추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요. 미래 나오니까 이건 뻔한 거고 독심술도 뻔한 거고 개인화 뻔한 거고 임의적 추론도 뻔한 거고 그럼 남은 게 이거니까 정신적 여과가 물들어 이게 답이겠다 이렇게 받치면 돼요. 7번 가보시죠. 소크라테스 이게 인문학이에요. 먼저 소크라테스 질문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소크라테스 질문법은 대화법이에요. 대화법. 다른 말로 면접법이에요. 그냥 면접. 앉아보실까요? 카페베네 커피숍 가갖고 지금 고민이 뭐예요? 임상심사 실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죠? 근데 뭐 외워도 안 외워져요. 자고자면 또 까먹어요. 또 까먹는군요. 또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또 외워야죠. 근데 또 까먹나요? 또 까먹죠. 까먹다 보면 외워지겠죠. 서로 막 이렇게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 탁구처럼 주거니 받거니 이러면서 문제 해결을 이게 정답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걸 또 특별하게 과학처럼 1 플러스 1 뭐 플러스 루트 2 뭐 이렇게 공부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면 눈치가 빠른 사람 뭐예요? 이 정답이 없구나. 쓰면 답이구나.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걸 또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미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자랑 같지만요. 여러분들 우리 인공문 카페에서 공부한 여러분들 진짜 땡 잡았어요. 하늘의 영광, 땅의 축복 정말 땡 잡은 거예요. 왜냐면요. 저도 다른 강의 들어보거든요. 저는 공황장애에서 못 들어봐요. 진짜 이렇게 설명 다 해요. 소크라테 질문법의 사용 유의, 자동적 사고를 평가하는 것은 자동적 사고는 이 내담자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부정적 요인과 비관적 요인과 염세주의 요인을 분석해서 이런 세 가지 요인을 평가하는 일종의 기술로서 반복된 연습과 함께 별표하시고요. 지도가 필요하면서 별표 2개, 환자에게 이를 미리 알려주시 실망하지 않도록 한다. 별표 3개,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의해요. 이만큼 강의하는데 10분 걸려요. 저 공황장애 약 먹어야 돼요. 이런 공부는 안 돼요. 이렇게 공부하니까 공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려는데 다른 데서는 다 외우러 가는데 그러니까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인지적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채점자 이거 안 봐요. 그냥 상식이지. 유의사항. 자동적 사고를 평가하는 것은 내담자가 자동적 사고를 평가하는 것은 상담자가죠. 상담자가 내담자의 자동적 평가하는 것은 내담자의 자동적 사고. 먼저 염세주의죠. 합격해서 뭐해? 어차피 죽을 거. 부정적 사고. 내가 외워봤자 난 떨어질 거야. 비관적 사고. 내가 외운 건 안 나올 거야. 미친 거죠. 이런 거를 자동적 사고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걸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자가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상담자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내담자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그냥 인문학이에요. 교수님, 저는 이거 외우기 싫어. 안 외워도 돼요. 환자의 자발적인 표현이 치료에 가장 자발적인 치료. 이게 뭐예요? 대화죠, 대화. 질문법이에요, 질문.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게 뭐예요? 대화죠, 대화. 어디 가서 카페베네 가든 또 스타벅스 가든 또 교수님 꼭 커피숍은 카페베네 가야 돼요? 아니죠. 카페베네를 가든 스타벅스 가든 자유잖아요. 이런 것 따지면 본질을 잡아먹어요. 어느 카페를 가든 그냥 대화를 통해서 자발적 표현이 치료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치료자가 섣불리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밟지 않는다. 왜? 점점 대화하면서 그렇군요. 그럴 수 있죠. 대화하는 거예요. 환자에게 좌절한 자도 미리 어려움을 예상하도록 해주며 치료물로서 과제를 주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그렇군요. 정말 힘들겠어요. 근데 인공문 카페 가보세요. 거기 가면 쉽게 알려준다고 하더라고.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거죠. 그럼 내담자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준다. 이것도 답이겠고요. 치주하듯이 하지 마. 성격 고치세요. 카페에 가서 저는 공부 안내를 해서 지시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담자한테 문제가 있구만. 성격 고치세요. 이러면 또 안 되겠죠. 이런 상식적인 얘기들을 그냥 쭉쭉 쓰면 돼요. 과제는 할 수 있는 범위 최소한으로. 자, 지금부터 오늘부터 인공문 카페 들어가서요. 합격선물 10개씩 외우세요. 10개, 1개 외우기도 힘든데 그러면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과제를 주면 안 된다. 인문학 문제 아니에요. 질문법. 질문법을 다른 말로 하면요. 질문법 하면 공부 같아요. 그냥 대화법이에요. 대화법. 대화할 때 뭐가 딱 떨어지게 뭐 있어요? 기본 틀이죠. 그래서 질문 많이 하는 게 교수님 어떨 때는 이게 답이고 어떨 때는 이게 다 답이에요. 맞는 것은. 예시도 그냥 다 외울 거 없어요.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 어떻게 다 외워요? 이걸 나도 못 외워요. 못 외우는 게 아니라 안 외워요. 이걸 뭘 와요? 질문 예시는 이것도 어려우냐? 질문에 대한 출처를 알아본다. 질문을 왜 했는지. 생각을 어디서 얻었는가요? 출처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가? 2개만 써요. 그냥 이렇게.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 출처. 명확한 질문.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명료하는 거죠. 2개만 외우면 돼요. 끝.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교수님, 다른 책에는 이렇게 또 여기만 불안해서 여기만 보는 게 아니야. 다른 카페도 가입해서 또 거기도 다른 데서는 책에는 이게 정답이라고 안 나오는데요. 안 나왔겠죠. 다 틀리니까. 상식인데 이걸 이 문제는요.
채점자의 채점표가 없어요. 채점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출처에 대한 질문. 떡볶이는 신당동에서 먹었나? 2번. 떡볶이는 떡공장에서 먹었나? 이런 거 쓰면 안 읽었죠. 상식적인 것만 쓰면 됩니다. 로저스 1무공 이것도 참 까니맛 떡하고 까니맛 나온 거 또 나오고 나온 거 또 나오고 이런 문제는 점수를 주려고 그래요. 일치성, 다른 말로 진실성, 다른 말로 진술성. 그럼 한 줄 나왔네요. 로저스 내담 중심상의 기본 태도의 일치성이란 진실성이라고 하고 진실성이라고 한다. 즉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상담을 하면 된다. 끝이잖아. 이런 거 읽어보면서 그냥 글짓기 하라고 놓은 거예요. 무조건 주세요. 내담자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내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공감적으로 내담자를 이해하고 또 객관적 입장에서 내담자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객관적 입장 하나 외우면 돼요. 왜냐면요. 공감. 제가 주식에다 다 달렸어요. 그렇군요. 저도 주식에 달렸어요. 그렇군요. 우리 정말 한심하죠. 그렇군요. 자, 커피 먹었으면 가요. 이건 수다예요. 객관적 입장에서 하지만 김덕기 교수도 주식에 달렸다가 하나님 믿고 새로운 마음으로 맑은 마음으로 또 인생을 후반전 잘 시작해서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죠. 주식을 끊고 맑은 마음으로 공부해서 우리 멋진 상담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화이팅! 자기 연능감 뿜뿜! 멋지잖아요. 일무공 끝났잖아요. 그거 갑니다. 이중관계 이것도 뭘 공부해요. 이중관계는 어떤 사람 교수님 삼중관계는 안 나오나? 안 나와요. 이중관계는 왜 이중관계예요? 상담과 내담자의 1대1의 관계 이외예요. 상담자와 내담자와 함께 상담자 내담자의 관계를 맺는 것이 이외, 상담의 관계를 맺는 것 이외의 다른 관계예요. 친구 관계를 맺든지. 상담자가 왔어요. 저보고 나이가 비슷해요. 우리 동갑인데 말 놓을까요? 덕희야 오랜만이야. 나 상담 잘해줘. 이거 안 되죠. 또 어떤 여자 내담자가 왔어요. 교수님 정말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교수님 같은 오빠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 교수님 오빠 삼고 싶어요. 오빠! 그래 봐요. 그럼 저도 오빠 좋지요. 나보고 오빠라고 불러요 앞으로. 오빠. 오빠 왜? 이것도 안 되겠죠. 오빠 상담 끝나고 노래방 한 콜? 무조건 한번 부를까? 무조건이야. 무조건 안 되죠. 이런 걸 이중관계라고 하죠. 이중관계 지형. 지향은 뭐냐면요. 지향과 틀려요. 지향은 추구하는 거예요. 지향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겠죠. 거래관계. 제가 형이라고 부를게요. 형님, 진짜 이런 사이예요. 형님, 오랜만에 하다 보면 이제 서로 말로 하다 형님, 내가 급한데 비트코인 사야 되는데 돈 좀 꺼줄까요? 이러면 안 되겠죠. 금전관계. 성적관계. 오빠 너무 좋아요. 오빠 술 한잔 먹고 모텔 저기인데 안 되겠죠. 미친 거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상식이죠. 10번 문제 갑니다. 이것도 상식이죠. 최종 보고서 뭐 해야 돼요? 제목 및 내담자에 관한 정보 포함 5가지만 될 것 같아요. 5만 가지도 넘죠. 그래서 제목, 최종 어떤 걸 심리평가했고 관한 정보는 나이는 몇 살이면 이런 거 적어야겠죠. 의뢰된 이유와 원천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평가 도구 및 절차. 생각이 너무 긴장해서 4개뿐이 생각 안 났어요. 이거 뒤로 빼세요. 평가 도구. 두 번째, 평가 절차. 그럼 2개 나왔잖아요. 행동 관찰 어떻게 했는지. 평가에 대한 해석 이런 거 쓰면 되겠죠. 11번 가보시죠. 5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웩슬로 성인 검사 이것도 꼭 나옵니다. 그래서 언지 작처, 언니 입 닥쳐, 언지 작처. 핵심 소검사입니다. 보충 소검사가 아니라 핵심 소검사다. 언어의 어휘, 상식, 공통성, 지각, 추론, 토막자기, 행렬. 2가지 식질하니까 2개 있으면 4점이죠. 이건 보너스 점수예요.
이거는 제가 합격 선물에 다 정리해 드렸어요. 웩실러 성인용 지능검사의 핵심 검사, 또 보충 소검사, 핵심 소검사,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항상 나가요. 그래서 위스크, 아동용 지능검사도 꼭 나와요. 그래서 성인용 지능검사, 아동용 지능검사는 여러분들 핵심 소검사, 보충 소검사 꼭 외워야 됩니다. 합격 선물에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12번 가보시죠. 이것도 인문학이에요. 상식이에요. 참 출제자가 너무 성의 없이 냈어요. 내담자가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방법. 내담자가 경청하고 있다. 내담자에게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상담자가. 방법. 반응하기에 앞서 내담자 자신에 대한 충분히 말할 시간을 제공한다. 내담자가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인다. 내담자의 말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고개를 끄덕여준다. 눈 맞춤을 해준다. 쓸데없는 행동을 안 한다. 집중하면 돼요. 집중. 잘 들어주니까. 내담자가 말하는 거를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게 다 5만 가지 던 거죠. 제가 방송에 이제 출연했단 말이죠. 방송을 출연하는데 아마 사회자가 바빴나 봐요. 제가 여기 소파에 앉아 있고 제가 얘기할 때는 저를 눈을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할 때는 카메라는 넓으시는 이 두 분은 대본을 보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제가 말하면 저를 안 보고 대본을 본 다음에 카메라 딱 들이면 또 그렇군요. 이거 예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송이라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두 분이 바빠서 제 질문을 못 보고 이때 봤나 보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또 한 군데서는 저는 개그우먼 김지선 씨를 좋아하게 됐어요. 김지선 씨가 그때는 사회를 봤거든요. 제가 얘기하는데 저는 주식동객에 빠져서 인생을 쫄딱 말아먹고 노숙을 했고 노차 쉼터에서 인생을 살았고 그런 얘기를 쭉 해줬는데 김지선 씨가 아주 반응을 엄청 잘해요. 그랬군요. 교수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생긴 건 그렇게 전혀 안 생겼어요. 너무 힘들겠어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 더 잘 나와요. 그게 경청이죠. 이 문제죠. 그래서 그때부터 김지선 씨를 좋아했습니다. 요때 TV 나온 거는 CTS의 내가 내 매일 기쁘게 방송 나올 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도 이렇게 좀 내담자를 경청해주고 내담자의 길을 올려주고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번 가보시죠. 로샤 검사, 특수 검사에서 특수 내용 3가지 기술하시오. 6점짜리입니다. 이런 건 아주 간단하죠. 단순 암기예요. 추상적 내용 A, B, 공격적 운동 AG, 협조적 운동 COP, 병적 반응 MOR. 그러니까 4가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4가지 외우시고요. 영어로 나올 수 있어요. AB는 무엇입니까? AG는 무엇입니까? COP는 무엇입니까? MOR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요 내용은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요. 추상적 내용은 A, B, 수검자가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상징적인 표현, 다른 말로 수검자가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단순 암기죠. 공격적, 수검자가 공격적 내용을 채점하는 거죠. 그래서 공격성, 파괴, 싸움 이런 것들에 공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채점하는 것이다. 협조적 운동, 협조니까 둘 이상의 대상이 협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경우를 채점한다. 외우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자유롭게 쓰면 돼요. 그냥 타당도 있게 글짓기 하는 시험이에요. 즉 글짓기 시험이에요. 글자를 이걸 하나라도 틀리면 이건 오답입니다 하면 골치 아픈 시험이에요. 이거 공부하다 미쳐버려요. 이 내용은 잘 안 봐요. 이걸 썼냐 안 썼냐. 추상적 내용. 근데 여기다가 떡볶이를 추상적으로 먹는다. 이러면 안 되겠죠.
타당도 있게 글짓기 하는 거다. 둘 이상이 대상이 협조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채점한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병적인 반응. 대상을 손상시키거나 손상된 것을 반응할 경우 혹은 대상에서 우울감 부여할 경우 채점한다. 손상시키거나 손상된 것, 이게 다 병적인 요인이죠. 우울감 부여할 경우 채점한다. 내용은 2에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글짓기 하시고요. 이 4개는 꼭 외우시고요. 이거 외운 분들 계세요. 잘 대답해요. 이게 뭔디? 그러면 그건 모르죠. 이러면 안 돼요. 로샤 검사의 특수 검사에서 특수 내용 3가지다. 제목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외우고 답을 보면 이거 알았는데 이 2개를 찌찌뽕을 못해요. 제일 중요한 거 제목입니다. 로샤 검사의 특수 검사의 특수 내용 3가지 외우고 하나, 둘, 셋, 넷, 이건 4가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4개까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14번으로 가보시죠. 이런 거 나오면 또 길어서 싫어요. 근데 이런 내용 뻔해요. 이야기 나오면 맨날 이야기 꿈이 맨날 그 내용이에요. 뭐 어떨 때는 뭐 호랑이가 나오고 어떨 때는 제대를 했고 군대 치사병을 쓸 때 돌아갔죠. 저는 얘는 과거 돼지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고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것이 무척이나 싫어했음에도 근데 그 돼지가 바로 형이었대요. 맨날 글자만 바뀌어요. 똑같아요. 어떨 때는 형이고 어떨 때는 아버지고 어떨 때는 누나고. 너무나 황당해서 두려워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옛날에 직업도 여러 가지 가졌어요. 참 뭐 제 인문학 책에도 제가 써놨지만 첫째는 학교를 졸업하고 교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교사가 싫더라고요. 여러분 제 성격 알겠지만 뭐 교사가 학생들한테 제가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강의는 맞지만 뭐 학생들 요즘 뭐 엄청나게 정말 좀 지랄하는 학생들 많아요. 저는 지랄하는 꼴을 잘 못 봐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을 막 품고 이래 때로는 품지만 싸가지 없는 건 못 품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그만뒀어요. 2번째는 교사 그만두다가 강사 생활했어요. 학원에서, 입시학원에서. 근데 여기도 싸가지 들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회사를 홍보부에 취업했어요. 그래서 노조를 만들다가 또 노조 만들다가 잘렸어요. 그 다음에 사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주식에 손을 대다가 쫄딱 말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없어서 눈높이 학습지 교사했어요. 그러다가 쭉 이제 인생에 나오다 지금 이제 대학 교수까지 돼서 지금은 이제 인강을 하고 있거든요. 뭐 직업이 떡공장도 다녔어요. 몇 수십 개를 직업을 가졌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인생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정말 고난했던 그런 시절들이 또 녹아내려서 강의에 여러분께 또 아주 주옥 같은 예를 제가 들어드리지 않나 뭐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도 눈높이 할 때 꿈을 꿔요. 눈높이 하다가 실적에 쫓겨서 막 집집마다 방문하는데 한 집을 빼놓고 그러다가 막 깜짝 놀래갖고 뭐 그런 꿈도 꾸고 또 실적에 쫓겨서 막 밤새 막 시달리는 꿈도 꾸고 또 떡공장 다니다가 떡공장 다니는데 기계를 안 닦고 퇴근해서 막 너무 걱정하다가 깨보니까 또 꿈이에요. 또 주식을 몰래 하다가 또 주식 상한가 하한가를 맞아갖고 식은땀이 줄줄 나다가 또 깨보니까 또 다행이다. 이런 과거의 트라우마들이 이제 꿈으로 나타나요. 그만큼 상처가 많겠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럴 때 반영은 뭐냐면요. 반영하면 여러분이 헷갈려요. 반영은 반응이라고 그래요. 반응은 말 그대로 내담자를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데 어떻게 받아주냐면요. 내담자의 용어로 받아주는 거예요. 내담자의 용어. 그래서 당신은 지난밤 꿈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놀랐나 보군요.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내담자가 얘기했죠. 너무너무 황당하고 두려워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군요.
지난밤 꿈에서 많이 놀랐나 보네요. 너무나 황당한 꿈을 꾸셨나 보네요. 이거 다 답이에요. 이것만 외우면 지난밤 꿈으로 너무 황당한 꿈을 꾸셨나 보네요. 아, 지난밤에 이 황당한 꿈으로 많이 놀랬나 봐요. 이렇게 내담자의 언어로, 내담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 이걸 반응이라고 해요. 직면은 돌직구예요. 그 꿈은 결말은 결국 형으로 칼로 찔렀다는 형에 대해서 미워하는 게 아닌가요? 형에 대해서 분노심이 있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해석은 돼지가 힘이 무척 세고 튼튼하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당신이 평소 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열등감일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형에 대한 열등감이 그와 같은 꿈을 나타난 것이 아닌지 추측해봅니다. 이 해석은 해설해 주는 거예요. 누가? 상담사가. 그러니까 상담사의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담자의 언어로 받아주는 건 반영이고 상담사의 언어로 해석해 주는 거는 해설해 주는 건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 이 내용을 놀랐지만 형에 대해서 형으로 나타난 것은 아마 형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가 그 의미였다고 추측해 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설해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해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패턴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의 내용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 초기 이건 인문학 문제입니다. 쉬워요. 초기에 뭐 해야 돼요? 라포 형성해야죠. 두 번째, 심리 상태를 평가해야겠죠. 그다음에 상담을 구조화시켜야겠죠. 상담은 몇 시에 하고 언제까지 하며 비용은 얼마 들고 어떤 내용을 할 거며 이런 거 쉽죠? 인문학 문제입니다. 이런 건 서비스 문제예요.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요. 땡 잡았다. 오케이. 3개. 라포 형성, 심리평가, 구조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 속에 저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 갑니다. 재활몽에서 이것도 맨날 나와요. 손상, 장애, 손상을 입었고. 처음에 이거예요. 병리가 이제 이 순서. 병리가 제일 작죠. 병리 때문에 손상을 입었고, 손상 때문에 장애를 입었고, 장애 때문에 핸디캡이 생겼다. 이 내용을 갖고 글짓기 하면 되는 겁니다. 손상, 생리적, 심리적, 해부학적으로 기능이 손상된 걸 말한다. 이 내용을 1번, 2번 다 쓸 거 없어요. 이런 내용 갖고 여러분들이 추격해서 글짓기 하면 돼요. 그냥 심리적 손상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있는 것을 의미한다. 손상이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심리적 또는 심리적 손상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썼겠죠. 그래서 또는 뭐 비성장적인 병리적인 상태에 놓인 것을 손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개입 방법은 뭐예요? 개입 방법까지 여러분들 체크해야 됩니다. 개입 방법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교재에 없는 분들은 여기서 체크하세요. 일단 손상이 입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약물 치료해야죠. 그 다음에 정신적 손상도 입었으니까 뭐예요? 정신치료도 해야죠. 임상적 치료가 필요하다. 왜? 손상을 입었으니까요. 장애는 손상을 이어가야 돼요. 손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행동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 또는 결핍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거 한 줄만 써도 돼요. 나머지 그냥 글짓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장애를 입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개입 방법으로요. 개입 방법. 장애를 입었으니까 장애에 대한 재활 훈련을 해야죠. 재활 상담 또는 재활 일상생활 기술 훈련 등의 재활 상담, 재활 훈련 또는 뭐 일상생활 기술 훈련 등의 임상적 재활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개입 방법도 꼭 여러분 요즘은 이제 개입 방법까지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핸디캡은 뭐예요? 핸디캡 손상이나 장애로 인해서 즉 손상이나 장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게 핸디캡이에요. 국어 문제죠. 그래서 발생함으로써 사회적 불이익을 경험하는 것을 핸디캡이라고 한다. 개입 방법은 뭐예요? 편견을 해소하고 제도적 변화 등의 사회적 재활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국어 문제입니다. 17번 갑니다. MMPI 척도 중 6번 척도, 6번 뭐예요? 편집증이죠. 그래서 세 가지 편집증 PA로 설명되죠. PA는 피해의식, PA2는 예민성, PA3은 순진성이다. 이거 단순한 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피해의식,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 피해의식이 있는 경우. 예민성, 다른 사람보다 예민하고 예민한 이가 신결적이다. 순진성,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순진하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보면 호구라고 하죠. 호갱, 호인. 너무 착해도 너무 순진해도 이게 병이에요.
너무 순진해도 이거 너무 순진하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라. 왜? 적들이 영혼을 침범하니까. 너무 순진하면 당해요. 호구, 호갱, 호인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게 순진한 것도 병이에요. 나 급한데 돈 1,000만 원만 빌려줘. 얼마나 저 사람이 급하면 나한테까지 이렇게 얘기했어. 알았어, 내가 카드값 내가 대출 받아서 빌려줄게. 병이에요, 병. 나 너무 착하지. 호구에 호구. 너무 순진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병적 요인이라고 한다.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18번 갑니다. 이것도 또 나오네요. 아까 문제가 똑같아요. 반응은 뭐예요? 받아주는 거죠. 어떻게? 내담자의 영어로 반응해 주는 거, 명료화, 줄여주는 거예요. 구체화, 세분화시켜 주는 거죠. 부모님이 자꾸 공부해서 좋은 대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공부만 했고 대학에 왔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공부만 죽어라고 한 것 같아서 다른 친구들처럼 자기개발도 취미생활도 즐기고 싶지 않아요. 부모에게 억압당했네요. 그렇다면 어떤 자기개발 활동이나 취미 활동을 하고 싶은지 마음에 생각해 둔 게 있을까요?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서 그래서 학교 내 동아리를 알아보긴 했는데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동아리 있었고 찾아본 동아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외국에 잠깐 살기도 했고 앞으로 영어를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동아리 관심이 있어요. 앞으로 교환학생으로 미국 대학 갈 생각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거기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몰라? 모르니까 명료화 시켜줘야겠죠. 앞으로 교환학생으로 미국 대학 가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구나. 이렇게 딱 정리해줬죠. 반응. 찾아본 동아리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내 남자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응이야. 그럼 반응은 뭐예요? 부모님이 죽어라 공부해서 마음이 불편하셨겠네요. 이것도 답이에요. 이거 하나만 딱 답이다. 죽어. 이게 아니라 그냥 받아준 내용이면 다 답이에요. 찾아본 동아리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주겠어요? 내 남자의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이렇게 다시 되돌려 주는 거예요. 반응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답이고. 부모님의 억압 때문에 많이 부모님이 공부만 하고 죽어라 하라고 해서 취미생활을 못해서 많이 답답하셨겠어요. 이것도 반응해요. 명료화. 앞으로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군요. 맨 맞아요. 정리해줬죠. 구체화. 그렇다면 어떤 자기개발 활동이나 취미를 하고 싶은지 생각이 드는 것이 구체화를 보죠. 뭐 할 것인지. 자기개발 활동이나 취미생활을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지 구체화죠. 국어 문제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편하게 이런 거 나오면 첫째 길어. 그래서 아랫가리에 근데 뭔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냥 반응은 내 남자의 말을 잘 받아주는 게 답이고 명료화는 복잡한 걸 정리해 준 게 답이고 대부분이 다 끝에 있어요. 왜? 끝에 정리했으니까. 구체화는 뭘 구체해줬나? 구체화를 누가 시켜줬나? 누가? 주체가 상담사예요. 누구에게? 내 남자에게. 구체화 시켰잖아요. 구체적으로 뭐 했나? 국어 문제입니다. 시고갑니다. 이것도 국어 문제예요. 단기 상담 적합반. 단기는 뭘 하는 거예요? 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하려면 뭐예요? 시간 제약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바쁜 사람들. 답이에요. 바쁜 사람들. 이게 답이에요. 바쁜 사람들이 짧게 해야죠. 여러분도 공부하다가 제가 공지사항에 올리지 않습니까? 바쁜 사람은 다른 거 보지 말고 합격 선물하고 파이널 강의만 먼저 보십시오. 또 바쁜 사람들은 이론서 보지 말고 강의 먼저 들으세요. 책 분석하다가 지내 죽습니다. 분석하지 말고 그냥 포인트만 잡으세요. 이게 단기적으로 할 때 그래요. 첫가봐 내담자. 내담자가 비교적 단기 상담은요. 그냥 우리 공부할 때 쉽게 말해 초치기예요. 초치기. 시험 날짜는 가까워오고 할 것 많고 그럴 때 어떻게 단기적으로 합격하냐 이거예요. 그럼 첫째, 내담자가 비교적 건강하면 그 문제가 심각해요. 내담자가 정신 건강해야죠. 오만 걱정을 다 하는데 걱정하다 끝내겠죠. 비교적 건강할 때. 심각하면 단기 못하죠.
내담자가 자신의 경미한 문제에 명확한 인식을, 경미한 문제에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을 때, 내담자가 중요 인물의 상치를 위해서 생활상의 적응을 필요한 거. 적응을 필요할 때 너무 오랫동안 상담하면 적응 못하죠. 내담자가 급성적 상황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내담자가 급하게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 이렇게 써도 돼요. 내담자의 조직이나 기관의 구성으로서 소속이 되었을 때, 내담자가 직장을 다니고 어떤 시간적 제한이 있을 때, 이런 말을 그대로 외우면 골치 아파요. 내담자가 직장 생활로 인해서 시간적 제한이 있을 때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근데 교수님, 저는 그게 안 돼요. 하나씩 알려주면 안 될까요? 이런 사람 성격 고쳐야 돼요.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상담사를 하려고 그래요? 예를 보고 내담자가 직장 생활로 인해서 시간적 제한이 있을 때, 내담자가 경미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왜? 심각하면 길게 가야죠. 내담자가 어떤 단기적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생활에 적응이 어려울 경우에, 내담자가 경미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을 경우, 이렇게 그냥 주저리 단기에 필요한 거 소설 쓰면 돼요. 글자 외우면 안 됩니다. 글자 외우니까 맨날 실기가 어려워요. 안 외워져요. 뭘 외워요? 이걸 인문학 문제인데. 1번, 나 같으면 이렇게 공부해요.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 김덕기 교수님이 그랬어. 이런 거 인문학 문제라고. 첫째, 단기하니까 바쁘구나. 또 두 번째, 급하구나. 그러면 이제 이걸로 글짓기 하는 거죠. 1번, 내담자가 직장을 다녀서 시간적 제한이 있을 때, 또 내담자가 또 경미한 정신 건강을 위해서 단기간에 회복을 필요할 때, 이런 거 그냥 글짓기 쭉 쓰면 돼요. 4개. 결국은 글짓기 시험입니다. 글짓기 시험이에요. 결국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합격을 해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합격을 해요. 주저리 그냥 타당도 있게 글짓기 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자꾸 이 글자를 외우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타당도 있게 타당도 있게 글짓기 하는 시험이다. 기본적으로 외울 건 그냥 딱 떨어지는 건 외우자. 나머지들은 타당도 있게 글짓기 하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런 것들은 딱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딱 떨어지는, 이런 건 외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얘는 글짓기 하고 얘만 외우면 되고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6점짜리 10개만 맞추면 되는데요. 이런 건 그냥 대충 똑같은 비스무리하게 글짓기 하면 되겠구나. 해석은 상담자 입장에서 해설해 주는 거, 직면은 돌치고 날리는 거, 반영은 내담자의 언어로 받아주는 거, 이걸로 글짓기 하면 되겠구나. 초기 할 거는 이거구나. 재활 병리, 이것도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면접 평가 시 행동 평가, 면접을 평가하는 거예요. 면접 보는 거예요. 면접은 뭐예요? 사람이 앞에 있는 거죠. 행동을 평가하는 거예요. 누굴 평가하는 거예요? 내담자를.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평가해요? 떡공장 다닌다. 떡공장 다니는 내담자를 어떻게 떡을 만드는지, 뭐가 어려운지, 어떻게 힘든지 관찰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관찰법이죠. 저기 떡공장이나 김치 아저씨 잠깐 와봐요. 질문지 줄 테니까 여기 체크 좀 해보세요. 떡은 맛있나요? 오케이. 떡이 물리나요? 오케이. 이거 하는 게 뭐예요? 질문지. 이거 몰라도 돼, 그냥 하나만 쓰면. 또 잠깐 앉아보세요. 언제 제일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떡 아주 신물이 졸라 힘들어요. 떡 냄새만 맡으면 신물이 올라와요. 그만두고 싶어요. 이런 행동적 면접을 통해서 알아보고.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이런 거 나오면 떡공장, 행동평가, 행동적 면접. 앉아보세요. 어떤 행동이 있어요? 입에 욕을 달려. 그냥 시베리안 10원짜리 아주 졸라 힘들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관찰법. 맨날 짜증만 내. 질문지. 맨날 부정적 전화야. 이런 걸로 내담자를 평가한다. 너무 쉽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 쉬워요. 쉽다. 6점짜리 10개만 맞추면 된다. 외울 건 딱 떨어진 거 외우고 인문학적 문제는 타당도 있게 글짓기 하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4회차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